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대주의 북한학 제4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교원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기순한 품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못 사는 상거지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장차 커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은 진짜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그대로 북한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직속위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이 가혹한 노역, 연구 환경, 생활 실태에 대해 보고 듣고 겪은 수많은 사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3대를 세습하면서 북한 국방과학자 집단을 이렇게 지켜 세웠었습니다. 김일성, 국방과학자들은 우리 노동당이 품을 들여서 키운 인텔이 핵심 집단이다. 김정일,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금방석에 앉혀도 손색이 없는 집단, 충실성과 실력이 정비례하는 집단이다. 김정은, 국방과학자들은 공화국의 절대적 강세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있는 영웅 집단이다. 그러면서도 김일성 족속은 그들에게 연구 조건과 환경 보장,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보장은 거의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 치하의 국방과학원의 실태는 어떤가? 거기서 첫째, 김일성 족속 프로젝트 동원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늘 국방과학원 외에는 어디에도 맡길 기관이 없다고 하면서 전당 전국적 수령 우상화 실현에 국방과학원을 동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국방과학원의 수백 명에 달하는 과학자들을 총동원해서 벌려놨던 백두산 일대와 북한 전역에 수백만 그루에 달하는 소위 구호문헌 연구 보존 연구 사업입니다. 구호문헌이란 김일성이 빨치산 때 소위 조국에 진출해서 밀림 여기저기 나무 껍질을 벗기고 소위 정치선동 글자를 써놨노라. 이걸 북한에서 구호나무라고 했다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호문헌으로 둔갑시켰더라고요. 김정일은 이 미션을 국방과학원에 맡기면서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면 태백산, 한라산 등 남조선 그 산들에도 무수히 많은 구호나무들을 적극 찾아내서 그것들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최근노동신문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원을 수령족속의 선물 정치 노름에 형언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매해 철새들이 이동할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기러기잡이입니다. 김정일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당군종 핵심 기득권들에게 명절 때마다 수령의 선물로 하사하던 고기 미천이 급격히 고갈되자 나름 두뇌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국방과학원에 북한 하늘을 오가는 기러기들을 잡아서 선물로 올리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원은 머리도 좋고 육체가 튼튼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로 기러기잡이 돌격대를 조직해서 중부지구, 서부지구에 파견해서 매해 반년 이상 그 지역에서 헤매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것은 매해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 핵심 기득권과 대외 종북, 친북 인사들에게 선물할 각종 특별 선물 제작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이 미친 노름 때문에 국방과학원에 있는 모든 연구소는 매해 충성의 선물 제작 조까지 묻고 적지 않는 과학자들을 여기에 동원시킵니다. 참고로 제가 17년간 근무했던 국방과학원 출판사는
현대적이고 화려한 세 장을 선물로 제작해서 매해 김일성 족속에게 올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은 극히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 외에도 김일성 족속은 매해 국방과학원밖에 맡길 데가 없다. 이렇게 지창하면서 연구사업 외의 온갖 부역의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을 몰아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자들이 연구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원 정원의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연구소 건물, 모든 시험공장 건설, 국방과학원 군의 크고 작은 모든 도로, 몽땅 국방과학자들이 건설하고 닦은 동시에 부단히 오늘날까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령족성은 오직 어디다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으시오? 라는 친필 문건만 내려보내면 끝입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방과학원과 인연이 깊어서 과학원 위수 지역 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또 국방과학원에 배치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95년 12월 30일 제가 평양에서 추방되는 날까지 매일 접한 국방과학원은 어디가나 항시 공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동원된 인력은 모조리 과학자, 노무자들이었습니다. 전문 건설 기관도 아닌 과학자들이 건물도 짓고 도로도 닦다 보니 거의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앞에서는 계속 건설하고 뒤따라하면서 또 보수까지 합니다. 이런 작태의 무한 반복이 국방과학원 실태입니다. 결국 20여 년간 제가 본 국방과학자들이 직장 생활은 연구사업, 노력동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국방과학자들 연구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김일성 족속은 국방과학자들은 군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국방과학원이 모든 연구소 전문이 쓰고 있는 석탄 보일러, 여기에 석탄을 대주질 않습니다. 겨울철 되면 석탄을 공급받아야 되겠는데 지령사 하나가 딱 내려옵니다. 국방과학원은 어느 탄광에 가서 몇 톤의 석탄을 받아가시오.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석탄 캐기, 석탄 운반 모조리 국방과학원 과학자, 노무자들이 진행합니다. 매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 연구소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석탄 돌격대를 모아서 지정된 탄광에 내모입니다. 이것이 국방과학원이 창립된 첫날부터 지속되어 온 역사입니다. 다음 컴퓨터 문제입니다. 제가 추방되던 1995년 12월 30일까지 국방과학원이 모든 연구소의 각 연구실들에는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쓰는데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김일성의 막내 아들 김용일이 국방과학원 공학연구소 연구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놈이 이런 사태를 알고 김일성에게 국방과학자들에게 컴퓨터를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것을 알아챈 김정일에 의해 그 며칠 후부터는 국방과학원으로 출근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자들은 컴퓨터를 써야 할 과제가 제기되면 평양시 주변 구역인 용성에서부터 걸어서든 버스 타고든 쭉 나와가지고 평양시 중심에 있는 평양학생선용운전 컴퓨터 소수실에까지 가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물론 2000년대에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컴퓨터를 많이 보내줘서 한 연구실에 2대 이상은 있다. 다음 연구사업용 운수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1987년 4월까지 국방과학원에는 연구사업용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배려해줬다는 것이 거의 40여 개의 연구소를 보유한 국방과학원이 구소련제
우아즈 지프차 15대였습니다. 그것조차 귀하디 귀한 선물차라고 해서 1년 365일 절반은 거의 바퀴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늘 배낭을 지고 그 지루하고 연착이 수도 없이 되는 열차를 타고 각지로 연구사업 출장을 다녔습니다. 이 작태는 지금도 여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국방과학자들이 생활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막연합니다. 식량 배구 문제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국방과학원 정무원과 소속 연구소들은 거의가 평양시 중심이 없습니다. 다 평양시 주변구역과 지방에 있습니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식량 배급이 대개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자들은 그때부터 항시 배고픔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들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일성 족속이 제시한 99호 무기밀매 과제에 동원돼서 거기 성사되면 벌어들인 외화의 10%를 수령 족속의 배려로 그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서 분배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돈으로 분급이 가장 낮은 밀가루를 들여다가 국방과학자들에게 공급했는데 기름도 고기도 없이 삼시세끼 밀가루 죽만 먹은 과학자들은 너무 맥이 없어서 약간만 미뤄도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오목한 식량 사정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서서 김일성 족속이 국방과학원을 군복을 입히고 북한군 그 공급 체계에 인입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때감 문제입니다. 제가 1992년 2월 북한 잠수함 연구소인 한종남도 심포의 선박연구소에 취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도착한 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광경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과학자 총무원들이 새벽부터 온 가족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뗄나무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방과학원의 모든 연구소는 비밀 보장 때문에 과학자들이 주택구가 딱 연구소 옆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1960년대 말 이 연구소를 세워주면서 연구사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연구사업을 하도록 연구소와 연구사들의 가정집들에 그때 기름 보일러를 썰어내 수입에다 떡 세워놨는데 세운 첫날부터 어느 한 해도 그 보일러를 제대로 돌린 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아무리 거품을 물고 날뛰어도 핵무기 개발은 60여 년간 총력을 쏟아부어서 여기까지 와서 아직까지도 시험 단계에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40여 년간 총력을 퍼부어서도 아직까지 시험 발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국방학원이라도 북한 타 분야의 과학자들에 비하면 심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자라나는 후대들 속에서 장차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